안녕하세요, 아티 여러분. 가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혹시 매그넘 포토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 작품 본 아티들 있나요? 아니면 명함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해놓은 블로그 링크는요? 그렇게 실행한 아티들이 있다면 크게 칭찬해주고 싶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차이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이번 영상 보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매그넘 포토스 들어가서 그려보고 싶은 사진 작품들을 눈여겨봤다가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앞으로의 실기학습 영상에 맞춰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우리 아티들이 금손이 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선택 중 2번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그리지? 에 대한 얘기였어요. 요약하면 무엇을 그리지는 무엇을 볼까와 연결이 되어 있고 기왕이면 좋은 것을 보고 그리자는 말이었죠. 그럼 무엇을 그릴지 정해진 상태에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똑똑한 우리 아티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무엇으로 그리지, 즉 재료를 선택해야 해요. 우리가 흔히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막대기나 개털붓으로 그려도 그림을 잘 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물론 그림을 그려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 다양한 재료를 다뤄본 경험치가 있을 거고 예민하게 잘 단련된 감각을 유지해 놓은 상태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초심자에 비해 더 그럴싸하고 잘 그린 결과물을 내놓을 확률이 크죠. 하지만 그리려는 대상이나 자신의 스타일에 적합하고 기왕이면 질 좋은 재료를 쓴다면 훨씬 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재료 선택의 중요성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뿐 아니라 오히려 초심자일수록 더더욱 중요해져요. 제가 입시하던 썰을 풀면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1900 잠깐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건너뛰고요. 저는 미대 입시를 고2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늦게 시작했죠. 평소에는 컬러를 다루는 걸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채화 작품들을 그리거나 좋아하는 만화가의 작품을 잉크펜으로 따라 그리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근데 입시를 시작하니까 기초 소묘를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기초 소묘를 배우고 어느 정도 기초가 쌓였을 때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에 맞는 실기를 준비해야 했죠. 보통 기초 소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술용 연필, 그러니까 사비 연필을 사용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기초 소묘를 하려면 맨 처음에 선연습이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연습을 하는 이유는 직선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선연습을 처음에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직선이 안 그려지고 약간 삘삘거리는 건 둘째치고 이제 선의 강약이 일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선연습을 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그 강도, 그러니까 연필을 잡는 이제 내리 누르는 진하기죠. 그 강도와 그런 느낌으로 조금 속도를 늦춰서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근데 그따가 선을 한 5번 정도 왕복하고 나면 이게 슬슬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급한 성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생선이라고 말하는 선을 긋게 되는데 생선이 뭐냐면요. 이게 원래는 종이 표면에 그러니까 연필심, 그러니까 흑연을 이렇게 얹으면서 흔적을 남겨야 하거든요. 근데 그 흔적들이 종이를 너무 많이 눌러서 그 엠보싱 상태를 사라지게 만들면 안 되고요. 적당히 그 위에다가 쌓아야 돼요. 근데 이 생선을 긋게 되면 종이를 깊이 패면서 이렇게 긋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표면이 완전히 눌려져서 맨질맨질해져요. 그러면 그 위에 톤을 쌓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고 그러면 더 진하게 표현할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고 그 위는 자꾸 그 연필이 미끄러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문제인 게 뭐냐면 연필 소묘는 기본적으로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고
그 면들을 쌓아 올려 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면들을 쪼개면서 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면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게 멘붕 상태인 거죠. 면이라는 거는 일정한 간격과 강도, 그러니까 진하기의 선들이 모여야 만들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일정한 강도의 진하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머리로는 원리를 충분히 납득도 했고 그 나름 노력을 하는데 이게 성격 문제다 보니까 정말 바뀌지가 않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면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 이후에 배워야 할 공간감이나 톤 배분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수업 진도가 되게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입시 학원들끼리 모여서 연합실기를 보면 C뿔이나 아예 완성을 못해서 채점 불가한 D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밑바닥 성적으로 5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주 6일 하루 4시간씩 그렸는데 성적이 그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정말 소위 말하는 열등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입시 때려칠까? 약간 이런 고민이 들만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쯤에서 강사쌤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묘 시간에 당시에 저는 생전 처음 써본 콘테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콘테는 특성상 긴 막대기를 눕혀서 그으면 일정한 사이즈의 면이 곧바로 만들어져요. 연필로 죽어라고 해도 안 되던 게 그냥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와우, 세상에. 이후에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수업을 들은 한 달 동안 톤 배분과 공간감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실력을 갖게 되었어요. 고2 겨울방학 1월, 그러니까 연합실기 평가에서 A뿔을 받게 됩니다. 미술 시작한 지 5개월 동안 C뿔, D를 받다가 7개월 차에 A뿔을 받은 거죠. 와우, 놀랍죠? 이 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티들은 저마다 다른 성격과 취향을 갖고 있고요. 자신의 신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치가 전부 다를 겁니다. 이 얘기는 저마다 맞는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재료로 그림을 시작하면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야 겨우겨우 기초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어쩌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잘 못하는 것을 순전히 이제 자기 재능 탓으로 돌리고 미술을 멈추고 싶은 순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성향의 재료를 잘 찾아내 그 재료로 그림을 그려가시길 권해요. 특히 중학생 정도 되시는 우리 아티들 중에는 아직 손의 미세한 세부 근육을 컨트롤하는 능력이나 혹은 어깨를, 그러니까 사실 그림 그릴 때 손목도 물론 쓰지만 손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어깨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깨를 쓰면서 힘을 좀 빼야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선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몸을 움직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좀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재능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훈련의 정도와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티분들은 특별히 만약에 연필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가 사용했던 그 콘테나 혹은 파스텔 아니면 좀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그 재료로 미술을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시고 그 자기와 잘 맞는 성향의 재료를 찾아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그림의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티 여러분들에게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줄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재밌고 매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 그러니까 작은 붓터치 하나, 찍은 점 하나 이것들이요 즉각적으로 눈에 확인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림은 명백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선을 그었는지, 어디다 무슨 색을 발랐는지가 너무 정확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맘먹고 내가 배운 거를 적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실력이 느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정말 비포 애프터의 과정을 정말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그 학습력이 좋았던 학생들의 결과물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미술을 시작할까 말까 약간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아티들 궁금한 거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랑 잘 맞는 재료 어떻게 찾아요? 라는 질문이겠죠? 제가 가이드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저는 컬러가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컬러 재료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컬러도 좋고 흑백도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흑백은 좀 진짜 별론데 컬러가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100% 컬러 재료로 사용을 하세요. 그 중에서 만약에 컬러를 좀 자연스럽게 섞이거나 번지거나 이런 느낌들을 좋아하시면요. 오일 파스텔, 그다음 파스텔, 수채화 물감 3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간단한 일러스트 같은 거를 좀 그리고 싶고 재료비 적게 들고 가성비 좋은 거 내가 그런 걸로 그림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형광펜, 사인펜, 색연필, 볼펜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혹 성격이 급한 아티분들은요, 볼펜은 비추해요. 물론 볼펜을 사용해서 라인 드로잉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각 예술 언어의 전반을 고루 이해하고 나서 특정 파트나 장르를 한번 파서 내가 배우는 게 훨씬 더 그 장르나 파트를 이해하는데 확실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아주 정석적인 순서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컬러 재료를 선택하고 처음 그림을 그리실 때 각 재료의 컬러 차트를 만들고 시작하시면 더 좋다는 간단한 팁도 덧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흑백 작품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는 아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아티들은 일단 연필을 베이스로 시작하셔서요.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진하기의 선을 차곡차곡 그려서 면을 만들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아티분들은 연필을 사용하시고요. 해보니까 고2 때 저처럼 야 이거 완전 오래 걸릴 각이다 싶은 아티분들은 콘테나 압축 목탄을 사용해보세요. 근데 이 재료들의 단점이요. 좀 가루가 좀 날리고 손이 지저분해진다는 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장점이 연필의 가장 진한 흑색보다 훨씬 더 진한 흑색을 구현하기 때문에요. 완성했을 때 임팩트나 간지가 아무래도 좀 더 강렬해요. 그래서 작업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 손에 뭐가 묻는 거에 예민하지 않은 아티들은 목탄이나 압축 목탄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하고요. 톤의 개념을 자신의 손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동일한 완성도를 가정했을 때 연필로 그리는 것보다 그림 한 장을 완성시키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여러모로 성장 속도를 높여주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럼 연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건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아티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필은 목탄이 하기 어려운 섬세한 묘사와 풍부한 중간 톤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모든 작업의 스케치로 쓰이기 때문에 숙련도를 높여놓으면 여러모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재료의 비용이나 휴대성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그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필의 진하기가 9H부터 9B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6B 이상을 사용해서 특정 방식으로 톤을 깔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도 굉장히 진한 톤을 깔 수 있어요. 그 특정한 방식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컬러를 선택하신 분들이 컬러 차트를 만드는 것처럼 흑백 재료를 사용하시는 아티들도 연필이나 목탄, 그리고 압축 목탄 같은 것으로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어둠과 가장 밝은 것, 이걸 명암이라고 하죠. 이 명암을 12단계로 나눠서 톤의 샘플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 차트를 기준으로 톤을 배분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명암 12단계를 만드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 남길게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할지의 선택은 순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취향과 자신의 성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 뭘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연필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이렇게 가이드를 드려도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연필과 목탄, 수채화와 색연필 이렇게 4가지의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서 간단한 그림을 몇 개 그려보시면서
재료의 특성을 직접 파악해 보시고 자신한테 어떤 재료의 장점이 더 크게 다가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건 진입장벽을 낮춰서 스스로에게 빠른 피드백과 성취감을 주는 게 필요해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자주 느끼면서 사는 건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더욱더 유용하고 필수적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아티스트는 멘탈 관리가 절반이에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으로 그리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재료로 할지 감이 조금 오셨나요? 무엇으로 그리지는 그림을 배우는 과정의 학습력과 학습 속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어떤 느낌의 결과물을 원하는가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고유한 개성이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미감이 될 테니까요. 그럼 앞으로 한 주간요.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에게 잘 맞는 재료를 찾는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금손이 되기 위한 3가지 선택의 마지막 시간 어떻게 그리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그럼 우리 아티들 안녕.